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핫 이슈 통상담도 MC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은 주제 맞춤형으로 의상과 스튜디오를 준비해봤는데 이미 눈치챈 분들 계시죠? 이 푸르름이 가득한 이 스튜디오 같은 환경이 주제입니다. 최근 미국, EU 등 다양한 곳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 이슈가 통상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자간 무역 체제 내에서 어떤 환경적 이슈들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통상 이슈를 말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과 통상의 질긴 인연. 환경 문제를 통상계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던 건 지금부터 반세기도 더 전인 1948년입니다. 당시 수립된 하바나 헌장 70조 1항 C호를 살펴보면 통상정책의 의무 및 상품 협정 의무가 공중 도덕을 보호하거나 인간,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바로 국제무역 체제에서 환경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마련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통상계에선 환경보호보다는 자유무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마라케시 결정이 채택됐고요. 그 결과로 무역환경위원회, 줄여서 CTE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자유무역 기조와 경제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져 환경은 통상의 중심에 서진 못했습니다. 그 후로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서야 환경은 공식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하바나 헌장 이후 무려 60여 년이 흐른 뒤에야 환경을 통상 문제로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통상에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역사가 길진 않지만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멸종위기종의 급증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통상계에서 환경과 관련된 상소도 점차 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판례 두 가지를 보면서 통상계에서 환경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참치 어획과 돌고래 보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1차 상소, 1994년 2차 상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시 동부태평양 지역에선 많은 나라들이 건창망 어법으로 참치를 포획했는데요. 미국은 이 과정에서 돌고래 포획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돌고래 포획을 감소시키는 어획법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돌고래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어획된 참치와 참치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한 겁니다. 거기에 중개국가도 건창망 어업으로 포획된 참치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우회 수입까지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미국 수입 규제의 근거는 자국의 해양 포유류 보호법, 돌고래 보호를 위해 자신들이 맺은 조약, 그리고 가트 제20조 일반적 예외 조항이었는데요. 가트의 제20조 일반적 예외 조항에선 무역 규제를 위반하는 항목 중 일부분에 대해서 예외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항목 몇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미국은 그 중에서 B항,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항목을 근거로 참치 수입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수출국들은 이 조치에 반발했고요. 상소기구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패널들은 가트의 제20조 B항은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관할 외적 조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허용하더라도 미국은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선택지를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트 제20조 B항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의 돌고래 보호 조치는 안타깝게 예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예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2차 상소에서 패널들이 당사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천연 자원의 보존에만 영토적 관할권을 적용한다는 결론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게 그 근건데요. 1차 판결에선 가트 제 B항과 G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동식물과 자원에 관한 무역 조치는 국가 영토 관할권 내에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2차 판결의 내용은 역외 동식물과 자원에 관해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는 역외 관할권의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거든요. 환경 문제로 인한 무역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를 남겨놓은 아주 기록적인 판례인 겁니다. 참치 어획과 돌고래 보호 상소 6년 후인 1998년 통상 속 환경의 역사에 기록에 남을 또 다른 상소가 제기됐는데요. 그건 바로 성면 사용 금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관한 판례입니다. 1996년 프랑스 정부는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성면과 성면 함유 제품에 대해서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 및 유통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는데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적고 안전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대체물이 없는 경우엔 온 성면에 한해서만 한시적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캐나다는 프랑스의 이 성면 금지법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1998년 상소기구에 제소했는데요. 프랑스와 캐나다 두 국가의 엇갈린 주장의 패널은 프랑스의 성면 수입 금지 조치가 가트 제20조 B항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면서 프랑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패널들은 성면의 발암성은 국제 조직 및 전문가 자문으로 확인된 건강 위험이고 성면 수입 금지 조치 외에는 가트 의무에 합치하거나 덜 위반적인 다른 제한을 찾을 수 없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경 이슈로 인한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을 인정해준 역사적인 판례인 거죠. 다자 무역 체제 내에서 무역과 환경 이슈를 판례를 보면서 쭉 살펴봤는데요. 상반된 두 판례와 환경 이슈의 뒤늦은 의제 체결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통상계에서 환경이 중심으로 떠오른 역사는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트와 WTO 분쟁 해결제도 하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판례법도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허용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 말고도 환경에 대한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건 아마도 자유무역을 통한 동반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통상의 흐름이 지속가능한 개발까지 아우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이 된 환경, 함께 더 오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상계의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